이 여자가 오늘도 그 남자랑 술 취한 남자들이 속삭입니다. 식당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들어갑니다. 가게의 뒤편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단둘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매일 밤 남자들은 그렇게 식당 뒤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어준 것.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60대 여주인장이 술 취한 남자들과 가게 뒤편에서 벌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와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풀어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식당은 그 자체로 고요하고 빈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가 떠난 후로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식당의 벽을 따라 흐르는 고요함,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게의 문이 열릴 때마다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마음을 붙잡으려 했지만 내 안의 허전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심히 스쳐 지나갔고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내 하루는 늘 똑같이 반복되었죠. 식탁에 놓인 빈 접시와 고요히 돌아가는 시계 소리만이 나와 함께였어요. 그렇게 계속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혼자 술을 들고 와서는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처음에는 단골도 아니었지만 그런 그가 자주 와서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차 몇 명의 남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저리 술잔을 기울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죠. 술에 취한 그들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지며 웃음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소한 일상, 속상한 일들, 실패했던 꿈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무엇인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을 그냥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들의 고백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내 삶 속에서는 이미 그들이 필요한 존재였고 나는 점점 그들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나의 고독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상처와 외로움은 내 안의 공허함과 닮아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그들이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나누는 고백 속에 나도 어느새 들어가 있음을 느끼게 된 거죠. 점차 그들의 술자리와 대화가 내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 없이는 공허한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식당에 오지 않으면 하루가 끝난 것처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처럼 느꼈고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완전히 비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점점 나를 그들의 고독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고독을 채워주었고 나는 그들 속에서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들에게 점점 의존해가고 있었죠. 어느 날 그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모습으로 자주 듣던 그저 그런 인사말을 건넸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외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던 고독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와의 연결고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의 술잔 속에서 나를 찾고 있었고 그가 던진 질문은 그 고요한 공허함을 건드린 촉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술이 취해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의 손길은 이상하게도 에게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밀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손끝에서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몸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도
고요하고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를 밀어내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내 안의 갈망이 그 순간을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런 대화 없이 함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나도 그에게 끌려가듯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말없이 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저 술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그렇게 움직였고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가 내게 느끼는 고독과 내 마음속 깊은 공허함이 일치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동시에 아주 단순한 그런 감정의 실타래 같았습니다. 내가 그를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히 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나와 같은 고독을 안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거죠. 술 취한 그의 몸짓은 그저 물리적인 것이 아닌 서로가 겪고 있는 내면의 갈망을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 욕구는 그날 밤 나를 더욱 가까이 끌어들였던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일 후회 안 해요. 오늘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단 하나의 남자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남자들도 그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한 명이 떠나면 또 다른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에게 고백하듯 나와의 시간을 차지하려 했어요. 나 역시 그런 분위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나는 무엇을 받는지 그것만이 중요해졌죠. 식당의 장부를 보면 이제는 공깃밥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가 쌓였죠. 그들은 나에게 고마움의 표시라며 돈을 주었어요. 나는 그 돈을 받으며 내가 고마운 여자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그저 그들이 나에게 준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도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그 형만 특별한 거예요? 라고 묻기도 했죠. 그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혼란만이 일었습니다. 그날 남자들 사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조금 이상하다 느꼈지만 점점 더 눈에 띄게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말없는 신경전이 계속되었고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들 각자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 순간 내가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립되고 있는지를 실감했죠. 그리고 가장 조용하고 평소에는 말없이 술을 마시던 그 남자가 갑자기 술잔을 던지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당신도 결국 그런 여자였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내게 던진 말은 그저 한마디가 아니었죠. 그동안 그가 내게 보여주던 애정이나 관심이 이제는 모두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죠. 공허하게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나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저 그가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만 느낄 뿐이었어요. 그 후 식당 앞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이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전단지에는 내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죠. 그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여자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고 내 식당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내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고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결국 경찰도 내게 물었습니다. 식당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죠. 식당은 더 이상 따뜻한 밤 냄새가 퍼지는 공간이 아니었고 매일같이 드나들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죠.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시선을 피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음흉한 거래를 하는 여자로 식당 뒤편에서 남자들의 욕망을 받아주는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담화 속에서 나를 찍고 싶고 삼켰죠. 식당에 불이 들어오면 그건 다시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요한 저녁, 밥을 짓는 나의 손끝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내 마음은 날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가장 오래된 단골이었죠. 늘 말없이 밥을 먹던 조용한 눈빛의 남자. 그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내 앞에 앉자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저 내 곁에서 밥 좀 해줘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수많은 남자들의 손길은 욕망이었지만 이 남자의 부탁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바란 건 그저 밥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밥 한 공기에 담긴 의미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그건 그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이었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몸이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짭짤한 간장국과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 내 남은 진심을 전부 쏟아냈죠. 단지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닌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는 밥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남은 건 자책과 허무함 뿐이었으니까요. 세상은 내가 밥을 팔았는지 몸을 팔았는지만 궁금해했지만 정작 내가 진짜 팔았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어준 그 대가가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온 거였죠.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질 즈음 한 기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저 소문이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욕했어요.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그들도 그리고 나도 너무 외로웠어요. 단지 외로웠던 거예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겪은 그 시간들이 단순한 추문이나 타락이 아니라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한 여자의 비명이었다는 거려. 지금은 혼자 밥을 짓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여는 그 순간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짓는 이 밥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고.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아니 그들의 욕망을 위해 밥상을 차렸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내 손으로 정성을 들이는 밥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몸을 팔았다, 더럽혔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몸을 팔아도 마음은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까지 내줬죠. 그게 더 무서운 거래였어요. 몸은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한 번 내주면 다시 회수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더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진 않아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누군가의 온기였다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 그것만큼 절박하고 위험한 거래는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